안녕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 또 다시 선생님 랩처럼 말하는 시간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학습활동 풀고요. 뒤에 소단어 문제풀이까지 이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또 엄청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94페이지고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적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학습활동 답은요 선생님 PDF 파일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그 요점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화제를 정리해보자.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젓가락질, 올바른 젓가락질, 그리고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의 필요성. 이걸 젓가락질에 좋은 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관점이 나뉘는 거였죠. 공통된 화제에서 관점이 나뉘는 거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전부 다 똑같이 젓가락질, 젓가락질, 젓가락질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두 글의 내용을 파악해보자. 가에서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를 말해보자. 이거는 책에서 그대로 찾아서 쓰면 되겠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젓가락질의 유함이 어린이의 성장, 발육을 돕고 손의 촉각과 기술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으로 미래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뽐내 인재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젓가락질에 뭐 하는 날 뭐 이런 거 정하자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한국인의 어른 숟가락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숟가락이 중요하지 젓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젓가락 좀 잘 못해도 괜찮다. 이게 나의 관점이었죠. 이유가 뭐야? 한국 문화에서는 젓가락보다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젓가락질을 잘하는지 따지는 풍속은 어디서?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므로 그래서 정확한 젓가락질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글에 드러나는 관점과 형식의 특성을 비교해보자. 가나의 관점을 비교하여 정리해보자. 따랑 따랑. 자, 볼게요. 여기서는 뭐였어요? 젓가락질이라는 공통의 화제였죠? 아까 1번에서는 젓가락질, 그리고 올바른 젓가락질,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의 필요성. 야, 젓가락질 발음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 나. 자, 젓가락질에 대해서 가는 어때요? 자, 올바른 정확한 젓가락질을 해야 된다. 올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었고, 나에서는 젓가락질 잘 못해도 괜찮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표준 젓가락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글에 드러난 관점과 형식의 특성을 비교해보자. 1에서 정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보자. 이거는 이제 책에서 근거를 그대로 찾으면 돼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여기 이거 밥상머리 교육의 출발은 젓가락질 가르치기였다. 그랬다고 했었죠. 그래서 인성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젓가락질 가르치기가 중요했다. 젓가락질은 뇌를 자극하고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 젓가락질을 아무래도 하게 되면 머리를 막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질 동작에 숨겨진 힘 두 번째였죠, 이게. 그래서 이 앞에 뇌를 자극하고는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정교한 젓가락질 덕분에 이거는 뭐였지? 젓가락질, 정교한 젓가락질의 효과 이렇게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정교한 젓가락질을 우리가 하게 된 덕분에 우리나라는 손을 위주로 하는 운동 경기나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우리 뭐 그 양궁 같은 거 보면은 막 렌즈도 깨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예사롭지 않아,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의 관점, 젓가락질을 짓는 방법에 완벽한 표준은 없다. 자, 밑에 근거로는 젓가락질을 잘하는지 따지는 것은 어디서 왔다? 사실은 일본에서 온 풍습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중은 주로 뭘 썼다? 숟가락을 썼다. 그리고 어때 양반가에서도 여성들은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었다. 그래서 그림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을 볼게요. 3번은 가와 다음 글의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보자 입니다. 이거는 관점이 동일해요. 자, 뭡니까? 올바른 젓가락질을 해야 된다라는 가의 관점과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것도 올바른 젓가락질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같은데요. 이거 형식이 뭐예요? 편지 글이에요. 자, 그럼 관점은 같은데 형식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엄청 중요하네요. 자, 그러면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엄마가 갑자기 그냥 말 안 하고 현서야 한번 엄마 좀 볼래? 하고 편지를 내민다던가 이게 더 무섭지 않니? 나는 이게 더 무서워. 차라리 날 쳐! 그치? 날 그냥 때리라고.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야, 편지로 그냥 이것 봐. 사랑하는 현서야. 이게 더 무서워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럼 3번을 볼게요. 자, 다음 글의 형식이 어떻게 되냐? 이 글의 형식은 뭐예요? 편지 글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 3번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동일한 관점을 가져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한번 쭉 들어봤으니까 알겠지만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서투른 젓가락질 때문에 혼났었지 하면서 젓가락질은 식사 예절이야. 그러니까 올바르고 정확한 젓가락질을 해야 돼 하는 가의 관점과 동일한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관점 있었죠. 첫 번째 그 봤던 거 그 관점이랑 동일한데 지금 어때요? 형식만 다른 거죠. 어때요? 지금까지 전에 했던 거는 그
그 형식이 논설문이었잖아요. 그 논설문은 그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근거를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근거 막 이런 것들을 잘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질 동작에 숨겨진 힘, 그리고 올바른 젓가락질 효과, 막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들으면서 설득이 되잖아. 그치? 이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자신의 관점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바로 논설문이고요. 이거는 바로 편지글이에요. 그러니까 편지글은 읽는 사람과 친분의 관계를 고려해야 돼. 얘랑 나랑 친한지 안 친한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조금 더 말투가 친근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서에게, 현서야, 오랜만에 엄마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구나. 혼났었지. 이게 더 무서워. 그렇지 않냐? 그런 다음에 중요하다고 했지? 막 이렇게 본 적이 있지? 막 이렇게. 그래서 부드러운 말투를 쓰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이제 편지글이기 때문에 엄마가 자녀에게 쓰는 편지죠. 편지글. 그래서 편지글은 기본적으로 형식이요. 이렇게 받는 사람, 첫인사, 본론, 끝인사, 날짜, 보내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보시면 사랑하는 현서에게, 그쵸? 첫인사, 현서야 오랜만에 쓰는구나. 그죠? 첫인사. 그다음에 본론이 나오죠. 며칠 전에 이렇게 본론 나오죠. 그다음 쭉 얘기하고 나 마지막에 우리 오늘 저녁도 맛있게 즐겁게 먹자. 야, 즐겁게 먹을 수 있겠니? 자, 이렇게 하고 원래는 이제 날짜 쓰고 그다음에 이제 보내는 사람 엄마가 막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편지를 친밀한 이제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쓰잖아요. 그렇죠. 뭐 어려운 사람한테 뭐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구어체를 사용하는 거죠. 구어체라는 것은 말하는 걸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구나, 혼났었지, 중요하다고 했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쓰는 걸 구어체라고 해요. 그래서 구어체를 쓴다는 게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친근한 말투를 사용을 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솔직하고 편안하게 전달하는 게 편지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저기 써놨죠? 솔직하고 편안하게 전달해서 설득의 효과를 높인다. 뭐가? 편지글의 특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글의 특성은 바로 편지글이고요. 이 글의 형식은 편지글이고요. 이 글의 특징은 바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친분 관계에 따라서 구어체를 쓰고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솔직하고 편안하게 전달해서 설득의 효과를 높이는 게 편지글의 특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칼럼이었죠? 논설문이었죠? 그러니까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이죠. 우리 물론 처음, 중간, 끝이라고는 했지만 원래는 이런 형식인 거죠. 서론, 본론, 결론. 이거 알아요? 서론 처음 썼잖아. 처음으로 논한다. 본론, 본격적으로 논한다. 결이 마지막이란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논한다. 뭐 이런 뜻이,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설문의 형식이에요. 3단. 그래서 이거 보시면 논설문은 보통은 주장과 구체적인 근거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로 이어져 있다는 거고 편지글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제 두 형식의 차이점도 잘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에서 젓가락질과 관련된 글을 창의적으로 읽고, 이 말은 이제 젓가락질과 관련된 다른 글을 한번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계속 말했죠?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똑같아. 내가,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을 한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볼게요. 일단 여기를 보면 나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에 공감을 한다. 난 가에 공감을 한다. 왜? 이유가 있죠, 여기? 배울 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식사할 때 불편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릴 때 젓가락질을 정확하게 배우고 훈련하면 손의 감각과 뇌의 기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어찌고 저찌고 해갖고 배워야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공감한다. 나의 주장. 밑에 뭐예요? 이렇기 때문에 나의 근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고요.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적절하구나. 그럼 타당하군.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것도 똑같아요. 밑에도 똑같아. 주장하는 거 뭐야? 나는 젓가락질 잘못해도 된다는 나의 공감한다. 이 사람의 주장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러이러를 했기 때문에 나의 근거. 여러분들 읽어보고 타당하면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는 그냥.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거 젓가락질과 관련된 글을 더 찾아서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자, 이거는 중요하죠. 이건 어떤 관점인지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뇌 손상을 입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법. 뇌를 다친 환자에게 재활을 하는데요. 자, 하나가 뭐야? 젓가락질이에요. 그러니까 재활치료로 젓가락질을 한대. 그러면 뭔가 뇌에 도움이 되나 봐, 젓가락질이. 정교하고 올바른 젓가락질이 뇌 기능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어느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정확하고 올바른 젓가락질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죠? 그거
이거랑 연관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글은. 자, 밑에 거 볼까요? 올바른 젓가락질 동작은 옛날에 무거운 노젓가락을 사용하던 때 만들어진 거야. 옛날에는 무거웠잖아, 젓가락이. 근데 그런 글을 내가 읽어봤어. 그러고 나니까 요즘에는 가볍고 다양한 재질의 젓가락이 개발되고 있잖아. 그렇지, 요즘에는 젓가락 가볍잖아요. 플라스틱도 나오고. 그런 요즘에 굳이 정확한 젓가락질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 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관점이랑 연결이 될까요? 앞에 있었던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에 젓가락질을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건 앞에 거하고 이건 뒤에 거의 관점이랑 연결이 된다. 잘 봐두세요. 자, 볼게요. 3의 결과물을 친구들과 비교하며 관점이나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자,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의 포인트는 이제 친구들과 자신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동일한 화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관점과 형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가 화제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형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형식을 왜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거를 한번 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자, 나는요. 자, 재활치료법으로 사용되는 점을 근거로 올바른 젓가락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젓가락질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글을 썼다. 아, 이 사람은 이런 관점을 가졌어. 우리가 배웠던 올바르고 정확한 젓가락질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형식을 썼어? 주장하는 글, 논설문에 썼겠네요. 근데 친구는요. 나하고 동일한 관점이야. 친구도 역시 올바르고 정확한 젓가락질 해야 된다. 관점은 동일해. 근데 이 사람의 형식은 뭘 썼어? 사진과 그림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광고의 형식으로 간결하게 표현을 했다. 아, 똑같은 관점인데 형식을 다르게 했구나. 이거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광고 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고, 얘는 주장하는 글을 쓰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서 볼까요? 자, 나는 다양한 재질의 젓가락을 사용하는 요즘에는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올바른 젓가락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이네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편지글이라는 형식을 썼네. 근데 친구는요, 똑같은 관점인데 만화로 표현을 했네. 그렇게 하니까 어때? 형식이 다르네. 관점은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네. 뭐가? 만화로 한 형식이. 이렇게. 이런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똑같지. 자, 이것도 뭐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동일한 관점인데 형식을 다르겠다. 왜? 형식을 다르게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프린트 펼치세요. 어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또 다시 달려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가와다의 공통된 화제로 알맞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의 필요성. 우리 젓가락질 있었고 올바른 젓가락질.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의 필요성이 여기에 공통된 화제가 되겠네요. 다른 것들은 다 젓가락질이 아니지. 젓가락. 그래서 아닌 거 알겠죠? 이제 프린트 펼치세요. 어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또 다시 달려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가와다의 공통된 화제로 알맞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의 필요성. 우리 젓가락질 있었고 올바른 젓가락질.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의 필요성이 여기에 공통된 화제가 되겠네요. 다른 것들은 다 젓가락질이 아니지. 젓가락. 그래서 아닌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가와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선생님 앞에 지문에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면서 지문이랑 이거 답을 연결시켜서 보면 돼요. 자, 1번. 자, 한국문화에서는 젓가락보다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앞에 여기 나와 있죠. 한국문화에서는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 1번 여기 나와 있죠. 2번 뭐예요? 자, 젓가락질에는 손가락 관절과 근육이 많이 사용된다 라는 거 있었죠. 자, 이거 어디야? 쇠젓가락에 뭐 쓰게 되면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갖고 여기 뭐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려면 여기 있었구나. 자, 손가락 각각의 관절과 근육의 정확성과 섬세함이 요구된다. 2번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3번은 뭐였지? 젓가락질 교육을 중시하는 것이 일본의 영향 때문이었다. 자, 여기 어디 나왔어요? 반면 여기서부터 반면 숟가락을 쓰지 않은 일본에서는 젓가락 사용법이 어찌고저찌고 그래서 발달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발달하게 된 것도 일본이거든요. 3번. 자, 그 다음 4번이 뭐였죠? 외식업과 근대적 위생관의 발달로 젓가락이 주목받았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조선에서도 외식업과 근대적 위생관이 발달하면서 젓가락이 주목받게 되었다라고 4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누가 주장했다? 주영아 교수의 추정이다라고 해갖고 전문가의 이제 의견을 인용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뭐죠?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이 필요하다. 자, 정교하고 더 힘있는 손놀림은 어디서 오는 거였어요? 나무젓가락이 아니라 바로 쇠젓가락이었죠. 쇠젓가락. 그래서 더욱더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은 쇠젓가락이랑 연관된 거니까 답이 5번이 아닌 게 되겠죠. 나무젓가락은 아니니까요.
나를 볼게요. 나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이 됩니다. 기존의 관습계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반박을 했다. 자, 그러면 찾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봅시다. 자, 나의 범에 여기서 나와있죠?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질 때문에 어른들에게 한 소리씩 듣는다는 친구는 하소연합니다. 친구가 짜증이 났어요. 왜요? 자, 젓가락질을 못 배워도 밥만 잘 먹는다고.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정석에 가까운 젓가락질을 해야만 밥을 잘 먹을까? 그러니까 친구가 항상 혼난다고 했잖아. 어른들한테 밥 먹을 때마다. 그걸 듣고 자기가 생각을 해본 거야. 아니, 꼭 정석에 가깝게 젓가락질을 해야만 밥을 잘 먹는 거야? 표준 젓가락질을 따르지 않으면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걸까?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기존의 관습은 뭐야? 꼭 정석에 가까운 젓가락질을 해야만 해. 라는 거였죠. 표준 젓가락질을 따라야만 해. 그것이 식사 예절이야. 라는 기존의 관습에 문제를 제기하잖아. 그럴까? 과연 그럴까? 문제를 제기하고 아니야. 젓가락질은 좀 잘 못해도 괜찮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이제 여기서부터 쭉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관습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반박했다. 관습이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고정관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을 볼게요. A의 의미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역시 앞에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답안이랑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A는 발육이네요. 발육에 대한 설명은 뭐가 있었지? 생물체가 자라나게 되었다. 생물체 발육이 좋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생물체가 자라난다. 맞죠? 자, B는 뭘까요? B는 용접 기술, 용접이죠. 용접은 두 개의 금속이나 유리 등을 녹이거나 반쯤 녹인 상태에서 서로 이어 붙이는 일. 여러분이 공업고등학교 가면은 이렇게 녹이잖아요. 이렇게 금속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걸 용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발원에서 자, 3,00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온 자, 중국에서 발원을 했다. 자, 그런데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C의 설명을 보시면 미처 찾아내지 못하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등을 찾아내었다. 이것은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바로 발견하다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바로 우리 발견 얘기하죠. 콜럼버스가 발견했어요. 뭐 이런 거. 자, 발견을 바로 미처 찾아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아니한 것을 찾아낸 것을 발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발원이 뭘까요? 자, 발원은요. 자, 이거는 이제 시작되었다. 발이 시작되었다고요. 원자가 근원이에요. 근원. 여기에서 근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근원이 되어서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책으로 보면요. 여러분 책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책 9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뜻은 책에 나와 있는 뜻은 사회 현상이나 사상 등의 맨 처음 생겨났다.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생겨났다. 그래서 원인은 여기서부터 근원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발생되었다. 이거를 근원에서 발생되었다를 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은 90페이지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연명한 조선 민중에게 여기가 바로 D가 되겠죠. D에 대한 설명은 목숨을 겨우겨우 이어 살아갑니다. 이거 명선이 얘기에서 나왔던 것 같아. 근근히 이어서 살아가는 거. 자, 그 다음에 2는 추정입니다. 자, 추정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로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정이 바로 판정을 하다 그 뜻이고요. 추는 추측을 하다.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추측을 하다. 그러니까 추측을 해서 내가 정한다는 거야. 추측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야. 그래서 추정이라는 것은 내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추측해서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미루어 생각해서 판정한다. 추측해서 판정을 한다.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럼 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도 역시 지문이랑 앞에 거랑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앞에 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을 했다. 구체적인 사례라는 것은 예라는 거예요. 자, 기억을 볼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질로 김치를 찢는 것은 물론 손으로 찝기 어려운 작은 콩도 척척 집어낸다. 자,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죠. 당연히 젓가락질 때는 좀 더 정교하고 힘있는 손날이 필요하다. 쇠젓가락은요, 음식의 힘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음식을 원하는 대로 찢고 자르고 모으는데 탁월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질로 김치도 찢고 손으로 잡기 이런 콩도 한다. 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을 맞는 거가 됩니다. 자, 그럼 니은을 볼게요. 니은의 양궁, 핸드볼, 골프, 야구 등의 경기력이 이를 입증한다. 위에는 뭐였지? 자, 정교한 젓가락질 덕분에 주장이 이거였잖아. 젓가락질 덕분에 우리나라 손을 위주로 하는 운동에서 세계 최고다. 넘버1이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니은은 뭐라고 설명이 되었지? 거기에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내세워서 객관성을 높였다.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통계 자료가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겠지. 자, 양궁에서 경기력이 이를 입증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자, 손을 위주로 하는 운동이 기력이 최고이다. 양궁에서는 몇 %가 더 증가했다. 핸드볼에서는
우리나라 몇 %가 더 정확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양국에서 뭐 20% 경기력이 증강했다고 뭐 한국 뭐 체육협회에서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했다. 이런 거를 토대로 봤을 때 양궁이나 이런 것들의 경기력들이 입증이 올라가게 되었다. 정교한 젓가락질 덕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디귿을 볼까요? 자, 디귿을 보시면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질 때문에 어른들에게 한 소리씩 듣는다는 친구는 하소연합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친구의 이야기로 글을 시작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했다. 맞는 얘기죠? 자, 그럼 리을을 볼게요. 한국인의 젓가락 숟가락 문화를 20년 가까이 연구한 주영아 한국중앙연구원 민속학 교수는 잘 못 읽겠다. 이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 뭐예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했죠. 신뢰성, 믿음을 높이고 있죠.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한 부분이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미음 볼게요. 미음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네. 그럴 때는 당당히 얘기하세요. 한국인의 어른 숟가락에 담습니다. 라고. 자, 이거 도치법이 쓰인 거죠.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국인의 어른 숟가락에 닿습니다. 라고 당당히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꿨죠. 순서를 도치법으로. 왜? 우리 그때 얘기했죠? 바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치법은 강조법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가의 글쓴이가 A를 강조한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아, 까다롭네. 자, A를 강조한 이유는 글의 내용을 꼭 활용해야 된대. 조건이 이거야. 글의 내용을 활용해. 본문을 또 그대로 인용하면 안 된대. 아, 진짜. 그러면서 완결된 문장으로 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A를 봐야겠죠? 자, 앞에 A를 보니까 젓가락의 날에다가 얘기되어 있네요.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네. 우리 지역 초등학교들이 어린이들의 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치는 젓가락의 날을 운영한다고 한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왜?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으로 미래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뽐낼 인재를 키울 수 있다. 젓가락질 교육을 하게 되면. 자, 이런 거를 요약해서 써봐라 라는 겁니다. 그럼 요약해서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을 통해 그렇죠. 세계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7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와 나의 공통점. 자, 가하고 나 전부 다 뭡니까? 바로 논설문이죠. 논설문 주장하는 글이었죠. 특히 칼럼이 되는 거였죠. 그러면 가와 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장하는 글이구나. 논설문이구나. 칼럼이구나. 이제 그런 거에 공통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근거 그리고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주장과 근거가 있는 거. 그래서 논설문. 2번은 뭘까?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대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 이건 설명문이 되겠죠. 자, 3번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연구를 하고 나서 그 과정과 결과를 알려주는 거니까 연구 보고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이거 마우스로 쓰니까 이런 거야. 자, 책을 읽고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책을 읽은 다음에 쓴 거니까 뭐 독후감이나 독서 감상문 뭐 이런 거 되겠죠. 책을 읽었으니까.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보통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수필 같은 거 보통 뭐 그렇죠. 이제 수필 같은 경우가 자기가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그 깨달음 가지고 이제 반성한다. 어쨌든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나의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나를 보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나의 관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나의 제일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자, 관점 여기 나와 있죠. 젓가락질을 잘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젓가락질 못 배웠나? 라고 구박을 받으신다고요. 이거 나 같은데. 그럴 때는 당당히 얘기하세요. 한국인의 어른 숟가락에 담습니다. 한국인은요, 숟가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나의 관점은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괜찮다가 되겠죠. 또한 여길 봐봐. 나에서 표준 젓가락질을 따르지 않으면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걸까? 친구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표준 젓가락질을 따르지 않으면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쭉 내려가 보니까 아, 그래요. 사실 젓가락을 지는데 완벽한 표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될까요?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표준 젓가락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때요? 젓가락질을 좀 잘 못해도 괜찮다가 되겠죠. 자, 1번은 왜 답이 아닐까? 숟가락질은 아니죠. 숟가락질 아니에요.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상관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젓가락질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건 어디의 관점? 바로 가의 관점이 되겠죠. 자, 올바른 인성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 인성교육 나온 거 있었지? 인성교육은 가의 관점이면서 왜 이렇게 잘 안 써지니? 가의 관점이면서 그 밥상머리 교육하는 거 있었죠. 그 밥상머리 교육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인성이 함양이 되고 올바른 식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 뭐 그거 있었죠? 이제 그 가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젓가락은 일본에서 최초로 사용이 되었다. 자, 그 왜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젓가락은 그 앞부분을 일단 볼게요.
자, 여기 있었죠? 중국에서 발언에서, 자, 발언이 뭐라 했지? 근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젓가락이 어찌고저찌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젓가락은 일본에서 최초로 사용된 건 아니네. 중국에서 발언되었다.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뇌 손상을 입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법 중 하나가 젓가락질이라고 한다. 아, 그렇구나. 뇌를 다친 환자에게 젓가락질을 우리가 치료법으로 쓴대요. 왜? 올바른 젓가락질 나왔네. 뇌 기능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 아, 젓가락질을 잘하면 뇌 기능 발달에 도움이 된대. 그래서 젓가락질을 잘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의 관점은요? 이 관점을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야? 젓가락질을 잘못해도 괜찮다? 아니면 올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쳐야 된다? 어느 관점이겠니? 바로 올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쳐야 한다의 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가와 관점이 동일하다. 자, 1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볼게요. 가와 나를 비교하여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됩니다. 일단 비교하며 읽는 거니까 이쪽 관점, 저쪽 관점 같이 보는 거죠.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같이 보니까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객관적이고 폭넓은 사고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내가 한쪽의 말만 들은 게 아니니까요. 두 쪽의 말을 다 들어본 거니까 폭넓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가 이제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3번을 보면 비교하며 읽기를 통해서 편협한 관점. 자, 편협이 무슨 뜻이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그 친구 이야기한 적 있었죠?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자,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건 비교하며 읽기를 하지 않았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을 볼게요. 자, 화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개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 자신의 관점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글의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주제는 이제 젓가락질에 대해서 서로 자신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였잖아.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는 거였잖아. 주장하는 글에서는 논설문이 더 적당하겠네 라는 글의 형식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 관점을 얘기하고 싶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절하게 표현하려면 어떤 글의 형식이 좋은 거지, 이런 것도 이제 비교하면 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볼게요. 아, 맞아. 선생님 이거 하면서 말을 잘못했더라. 그 앞에서. 자, 앞에서 우리가 그 뭐였지? 어떻게 공통된 그 화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관점이 다른 글을 봤었죠. 관점이 다른 거. 그래서 하나의 관점이 A, 그리고 관점 2. 이렇게 나눠진 거 봤었죠? 그래서 그거는 공통의 화제인데 관점이 다른 거였죠. 그런데 지금 여기 편집을 나오는 거 그 있었죠? 논설문이랑 비교하는 거 학습활동에서. 그거는 바로 뭡니까? 이거는 관점은 같은데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뭐가 다르냐면 형식이 다른 거예요. 관점은 똑같은데 보는 관점은 똑같아. 젓가락질을 중요하다. 젓가락질을 잘해야 된다. 라는 관점은 똑같은데 이거는 공통된 화제만 똑같은 거야. 젓가락질이라는. 근데 이거는 관점이 똑같았어. 관점은 뭐야? 젓가락질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관점은 같은데 형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편지글의 형식, 하나는 논설문의 형식.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화제인데 형식이 다르다고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여기 이 위에 게 이제 공통의 화제였는데 관점이 다른 거. 그리고 하나의 관점인데 공통된 관점인데 형식이 다른 거. 이 현지글은 이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의 형식은 뭐예요? 3음절이니까 편지글이 되겠죠. 음절은 뭐예요?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글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우리가 3음절이 되겠죠. 편지글. 자, 편지글에 우리 형식은 뭐가 있었지? 어떻게 이어지는 거였지? 바로 받는 사람, 첫인사, 본론, 끝인사, 날짜, 보내는 사람 순서로 쓰는 거였죠. 그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가와 나의 형식, 관점과 형식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가와 나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여 각각 쓸 거. 아우, 까다로워. 비교해서 써야 돼. 또 완결된 문장으로 쓸 거.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야. 가는 뭐였지? 아까 편지문이었죠? 이거는 뭐야? 우리 이제 한 거지.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칼럼이었고 논설문이었잖아. 아하, 그렇구나. 바로 이거죠? 공통된 관점인데 형식이 다른 거를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봐라. 바로 그거예요. 자, 가하고 나의 관점은 동일해요. 자, 젓가락질을 정확히 해야 된다. 라는 관점은 같지만 하나는 편지글의 형식, 나는 논설문의 형식, 형식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와 나는 관점은 동일해. 젓가락질을 정확히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동일하지만 가는 편지글의 형식이 달라. 나도 논설문의 형식으로 달라. 이렇게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는 뭐였죠? 이거죠. 바로 뭐예요? 그 편지글이 되겠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이건 논설문이죠. 그 스님의 생각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그렇죠. 구어체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문어체를 사용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했다. 이것은
나가 되겠죠. 논설문. 문어체는 뭐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한치의 공간도 없이 착 붙어 있었다. 그 책에 있는 글자 그대로 쓰는 거를 문어체라고 하고,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렇게 셈이거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쓰는 걸 구어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구어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 이게 되겠죠. 자, 그 글을 읽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존댓말을 사용했다. 자, 이거는 맞죠. 그 글을 읽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한 건 맞죠. 뭐가? 편지글이. 근데 존댓말을 쓰진 않았죠. 엄마가 딸한테 쓰는데 존댓말을 쓰진 않았잖아. 편안하게 썼죠. 자, 그 다음에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를 나열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를 나열했다. 그건 아니죠.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시를 낸 거는 오히려 이제 논설문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14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보기에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끼리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14번 보기에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끼리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보니까 14번의 관점은 뭐예요? 바로 올바르고 정확한 젓가락질을 가르쳐야 된다. 이죠. 자, 그거에 맞는 것은 답은 3번. 니은가 지그시 됩니다. 그거에 대해 맞죠? 올바른 젓가락질 결국은 세계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젓가락질 젓가락질 그런 거 하자고 마지막에 그 글쓴이가 자신의 관점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뭐 친구들한테 젓가락질 가르친 젓가락의 나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을 해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인재를 키우자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젓가락질 뇌를 자극하여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젓가락질 동작에 숨겨진 힘 두 번째 있었죠. 이제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근거로 들었던 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착지를 하네요. 기억은 뭐예요? 젓가락질 쥐는 방법에는 완벽한 정석은 없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 올바른 젓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주장이 있었죠. 이건 다른 관점. 이제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괜찮다. 뭐 있었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겠네요. 자, 요즘은 가볍고 다양한 재질의 젓가락이 개발되고 사용이 된다. 이거는 이 나의 주장과는 상관없죠. 나에서는 아까 뭐였어요? 쇠젓가락 특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관련이 없겠네요. 자, 그 다음 15번을 볼게요.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가는 뭐였습니까? 편지글이었죠. 나는 뭐였습니까? 논설문이었죠. 근데 두 글의 관점은 어때요? 동일했죠. 올바른 젓가락질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 하나는 편지글로 얘기를 했었고 하나는 논설문 칼럼으로 이야기를 했었네요. 자, 그럼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4번. 동일한 관점 올바른 젓가락질을 해야 된다. 이것을 다른 형식 편지글과 논설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를 알게 되었어. 1번은 뭐예요? 동일한 형식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나타낼 수 있다. 동일한 형식 우리 있었죠? 이거 가가 아니구나. 그 앞에 있었던 거 올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관점과 또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괜찮다라는 관점, 두 가지의 관점을 어때 동일한 형식 논설문으로 나타냈었지. 이건 앞에 거 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편지글하고 논설문 비교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번. 동일한 화제를 다루었더라도 글의 형식이 다른 이유를 40자 이내로 서술하셔. 아이고 까다로워라. 자, 볼게요. 이것도 중요한 건 뭐야? 동일한 화제인데 왜 글의 형식을 다르게 하는 거지? 자, 이게 답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의도를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더 적절한 형식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일한 화제를 다루었어도 글의 형식이 다른 거죠. 자, 우리가 그 학습활동에서 했던 거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나는 다양한 재질의 젓가락을 사용하는 요즘에는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 이런 화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편지글을 썼다. 그런데 친구는 만화로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다. 뭐 이런 학습활동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자신의 의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더 적절한 형식을 선택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코끼리 그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교과서 102페이지, 왜 이래, 진짜. 102페이지에 나오는, 교과서 102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 거는 풀어주진 않았었는데요. 이거 보면 내용은 다 이해가 돼요. 자, 이거 뭐 만지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죠, 코끼리.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뭐예요? 눈을 지금 가리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여기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코만 만지고 있으니까 이건 밧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은 어때요?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있죠. 이거 기둥인데. 자, 이 사람은요, 코끼리 배야 엉덩이야 이거. 아무튼 그 민감한 분위기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이 사람은 벽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때요? 동일한 코끼리인데 이 사람은 여기만 만져서 기둥, 여기만 만져서 밧줄.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만 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림 속 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대상의 일부를 통해, 일부잖아. 기둥, 다리, 코, 여기 뭐예요? 이거 엉덩이 뭐 이렇게. 자, 이런 일부를 통해서 실체는 뭔데? 코끼리인데 이거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요.
어떤 화제에 대해서 한 가지 관점에서만 우리가 쓰인 글을 읽는다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관점에서만 본다면, 기둥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코끼리를 전체를 못 보고 기둥만 보게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관점만 본다면, 이 코만 보는 관점을 우리가 글을 읽게 된다면 코끼리를 전체로 못 보고 아, 코끼리는 코 부분이 있으니까 밧줄같이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편협한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8번이 바로 그거죠. 이 그림을 보고 이를 글 읽기와 글 읽기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5번. 자, 균형 있는 시각으로. 그렇죠. 아까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벽만 보면 안 되고, 기둥만 보면 안 되고, 밧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전체인 코끼리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 기둥 입장에서 쓴 거, 그리고 밧줄 입장에서 쓴 거, 벽의 입장에서 쓴 거를 봐야 코끼리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서 문제를 파악하려면 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글을 폭넓게 읽어야겠어. 이렇게 그리기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중 관점이 나뉘는 화제가 아닌 것은 관점이 나뉘려면요. 일단 논설문, 뭐 주장하는 글 이런 거가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일단 이건 다 맞는 거고 답은 이게 아니네. 자, 2번 볼게요. 최저임금 인상할까요? 말까요? 관리네. 그죠? 관점이 관리네. 자, 학생 두발 자유야 할까요? 말까요? 알겠지, 여러분? 자, 교내 CCTV 설치할까요? 말까요? 야, 나 근데 CCTV 설치된 학교 본 적이 있어. 되게 깜짝 놀랐어. 어쨌든 뭐 그렇고요. 자, 학교의 상벌점제 폐지 할까요? 말까요? 나눠지죠? 자, 이런 것들 관점이 나뉘는 화제네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전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거니까 주장하는 글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1번 같은 경우에 학교의 연역이 뭔지 알아요? 학교 히스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연이 이제 그 해인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몇 년도에 세워지고 학교가 몇 년도에 뭐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시고 뭐 이런 거 있죠. 너네 써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보면. 근데 이건 어때요? 관점이 나뉘는 게 아니지. 왜? 이거는 사실적인 정보잖아. 그냥 사실 그대로를 쓴 거잖아. 그러니까 뭐 딱히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게 없는 거죠. 뭐 내 키는 180이야.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좋아 싫어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그렇구나 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하고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점이 나뉘는 화제가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도록 합시다. 자, 동일한 화제에 대한 여러 글의 관점이 다른 이유, 관점이 다르다. 자, 관점은 누가 가지는 거야? 글쓴이가 가지는 거죠. 글쓴이가 보는 시각이 다른 이유가 뭐야? 바로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랑 또 하나 더 있었지? 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우리가 그때 맨 앞부분 풀어줬었죠. 책으로 따지면은 그때 맨 앞부분 그 뭐 86페이지 그 그림이 있었던 거 있었잖아. 새 그림이랑 사람 얼굴 그림 있었던 거 그 밑에 문제. 이제 그 동일한 화제를 가지면서도 그거를 보는 글쓴이의 가치관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풀었네요.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랄게요. 안녕!